서연아, 앉아봐. 박재호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돌아온 지 한 달. 그동안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일까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너는 금수저로 태어났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진짜 밑바닥은 모르잖아. 그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밑바닥이라니. 자신이 뭘 모른다는 걸까요? 재호는 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대통령 딸인 서연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을 재구성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비원, 청소원, 일반직 공무원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대접을 받는지 너는 알아?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재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3개월 동안 가짜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일해봐. 일반직 사무보조원으로 말이야. 예.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화려한 보고서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 내가 직접 바닥부터 경험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단다. 재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서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비싼 명품 옷 대신 동대문에서 산 검정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김수진. 새로운 이름을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여성. 그게 바로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청와대 정문 앞에 서자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평소 당당하게 드나들던 곳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높아 보일까요? 면접실에 들어가자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김수진 씨죠? 고졸이라고 되어 있네요. 면접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도 고졸이 청와대에 지원하나요? 참 용기 있으시네. 다른 면접관이 킥킥거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서러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직이니까 뽑아는 줄게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첫 출근 날 서연은 조민석 비서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너가 그 고졸 사무보조원이구나. 조민석의 말투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좋아, 들어. 여기는 나라의 중심이야. 너 같은 애들이 함부로 굴 곳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커피 타고 복사하고 청소하는 게 내일이야. 괜한 생각은 하지 마.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기 봐. 그 고졸 사무보조원. 옷 좀 봐. 완전 촌스럽잖아. 저런 애가 청와대에 다닌다니. 수준이 떨어지겠다. 서연은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청와대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짜 현실을 알아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가 평소보다 더 크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2달 반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되자 조민석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야, 고졸. 사무실에 조민석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일일까요? 커피 15잔 사와. 1시간 안에. 예,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15잔을 혼자서 어떻게 들고 와요? 커피숍에서 무거운 커피를 들고 오는 길에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쏟으면 또 혼날 텐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조민석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분명 아메리카노라고. 감히 말대꾸를 해? 그 순간 조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조민석은 뜨거운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졸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뜨거운 커피가 서연의 손등에 튀었어요. 따가운 통증에 서연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주변 직원들은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민석이 갑자기 급한 서류가 있다고 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이거 다 정리해놔. 조민석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예.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민석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건으로 1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정책 내용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바꿔놨으니까. 조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서연은 몰래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통령은 모르죠? 당연하지. 보고서는 내가 다 걸러서 올려보내니까.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까지 계좌로. 알았어. 알았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서류 정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나갔고 조민석도 곧 사무실을 나갔어요.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크서클이 짙어진 얼굴로 출근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김수진, 얼굴이 왜 그래? 밤에 뭐 했어? 조민석이 비웃듯 물었어요. 서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해서 그래도 일찍 와야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조민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톤이 가득했어요. 그날 서연은 조민석의 컴퓨터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조민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기업 로비, 자금 3억, 정책 수정 요청, 부분 삭제, 인사 개입건, 승진 저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파일이었어요. 일반직, 괴롭히기, 매뉴얼, 고졸 직원 내보내기 작전.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당한 일들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조민석이 언제 돌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하라고 하셔서 컴퓨터 화면을 왜 봐? 조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실수로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내가 볼 게 아니야. 조민석이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방에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라요? 서연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청와대가 이렇게 썩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해내겠어요. 반드시.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조민석의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USB를 확인한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계획서, 대통령 일정 사전 누설, 경호, 정보 판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일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다른 파일이었어요. 성희롱 피해자 명단, 입막음 방법, 좌천, 대상자 리스트.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조민석의 마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수진 씨.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이동훈 행정관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동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이동훈의 사무실로 따라간 서연은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문 닫고 앉으세요. 이동훈이 말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동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이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민석 비서관의 컴퓨터를 봤죠? 서연은 입술을 꽉 물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동훈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조민석의 더러운 짓들을. 그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행정관님도 아셨어요? 예.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이동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제 후배가 조민석 때문에 청와대를 그만뒀거든요. 성희롱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애가 문제라고 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동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도와주세요. 함께 싸워요. 이동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동훈의 도움으로 서연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조민석이 한명호 비서실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동훈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비서실장님도요? 예. 둘이 함께 정책을 조작하고 있어요. 대통령님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서연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니. 더 있어요. 이동훈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과거에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사람들 명단이에요. 모두 좌천되거나 해고당했어요. 서연은 서류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더라고요. 저희도 위험해요. 이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민석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서연은 청소 아주머니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가씨, 아직도 이래요? 친근한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아줌마도 늦으셨네요. 우리야 야간 근무니까. 그런데 아가씨, 조심해요. 갑자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요? 조민석 비서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야.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작년에 우리 딸 같은 나이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신고는 안 했어요? 누가 믿어줘요? 우리 같은 사람 말을.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줌마,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희망을 가져요. 다음 날 서연에게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조민석이 갑자기 서연을 불렀어요. 김수진, 이리 와봐.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조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경비가 봤어. 늦게까지 여기 있었다고.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류 정리를 해서 내 컴퓨터도 만졌지? 조민석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 여자가 끝까지. 조민석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조민석 비서관님, 이동훈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통령님이 급히 부르세요. 조민석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수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서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민석이 나간 후 이동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요. 빨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어요. 조민석의 개인 금고를 열어보는 거였습니다. 위험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마침내 조민석의 개인 금고를 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북한 관련
기밀, 정보 판매, 중국 대사관 거래 내역, 대통령 암살 관련 보안 허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반역 행위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USB에 들어있던 동영상이었어요. 조민석이 외국 간첩들과 만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서연은 입을 막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조민석이 언제 돌아온 건지. 천천히 뒤돌아보니 조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설명해봐.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조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냥 내 금고를 뒤지는 게 그냥이야? 조민석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말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갑자기 조민석이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고작 고졸이 이런 걸 할 리 없어. 조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김수진이에요. 계속 거짓말을 하겠다고? 조민석이 책상 위에 뜨거운 차 주전자를 집어들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넌 누구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체를 밝힐 수도 계속 거짓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조민석이 차 주전자를 서연을 향해 들어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민석, 비서관, 이동훈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뒤이어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동훈이 소리쳤어요. 조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조민석은 이성을 잃었거든요. 다 끝났어. 조민석이 뜨거운 차를 서연에게 던졌어요. 아, 서연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얼굴과 어깨에 쏟아졌어요. 타는 듯한 고통에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수진 씨, 이동훈이 급히 달려와 서연을 부축했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박재호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국정원장과 경호처장이 함께 있었어요. 조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통령님, 설명해봐. 지금 무슨 일이야? 재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조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고통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대통령의 딸이에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민석 비서관의 모든 범죄를 기록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USB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국가 기밀 유출, 로비 자금 수수, 성희롱,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국정원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조민석 씨,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무슨 잘못을.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수갑이 조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대통령 딸이라고? 예.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악행을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곧이어 한명호 비서실장도 끌려왔어요. 그도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모두 계획이었나? 한명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 우리 청와대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재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서연아,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현실이 뭔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해낸 기쁨도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재호의 목소리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청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서연은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전 직원 비상소집령이 내려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조민석 비서관이 체포됐다면서? 그 고졸 직원이 대통령 딸이었다는 게 정말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오전 10시 정각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섰습니다. 왼쪽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김수진 아니야? 왜 저렇게 달라 보이지?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김수진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박재호 대통령의 딸이에요.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충격의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 서연은 잠시 침묵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지난 2달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와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접 봤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조민석의 폭행과 차별, 괴롭힘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조민석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청와대 전체에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요.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몇몇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청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서연이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째, 모든 차별을 없앨 거예요. 학력,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청소원들과 경비원들의 환호가 컸습니다. 둘째,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죠. 이번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청소 아주머니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셋째, 인권보호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하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철저히 보호해드릴게요. 이동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미 새로운 위원장으로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표정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달간 직접 느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강당 한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함께 일했던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도 경비 서시는 분도 모두가 존중받는 동료가 될 거예요.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과거의 민지를 무시했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함께 새로운 청와대를 만들어가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동훈도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아니,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행정관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악수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청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임원 전용 식당은 사라지고 모든 직원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호칭도 님으로 통일되었어요. 김님, 오늘 보고서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이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청소팀은 이제 환경관리팀이라는 정식 부서가 되었어요. 복지 혜택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을 반갑게 맞이하는 건 전에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들을 보면 서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인권보호위원회도 활발히 일했어요. 이동훈 위원장은 매주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6개월 후 청와대는 일하기 좋은 직장 1위에 선정되었어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차별 없는 청와대의 기적, 대통령 딸의 용기가 만든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일터, 청와대. 어느 날 서연의 사무실로 편지가 도착했어요. 대표님께, 저는 작년에 조민석 때문에 그만뒀던 직원이에요. 청와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용기 내어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 풍경이 예전과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가 딸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서연아,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요. 이제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 재호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소소한 파티를 열었어요. 청소원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건배, 우리 모두의 청와대를 위해서.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서연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2달간의 힘든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이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